대왕.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 그리고 독립시행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독립과 종속이 뭔지 좀 먼저 배워볼 건데, 자, 우리가 독립과 종속이 뭐냐면 어떤 사건 A랑 B가 있어요. 사건 A랑 B가 있는데 어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 그대로 식으로 좀 바꿔볼 건데 어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그러면 PB가 일어날, 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B나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 PB와 A가 같아지는 게 바로 이거를 독립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한 사건이 지금 A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하고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죠.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걸 우리가 독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아져야겠죠. 어차피 A라는 사건 자체가 B라는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가 항상 똑같은 확률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A에 관해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A가 일어날 확률.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독립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두 사건을 우리는 종속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독립과 종속의 차이는 서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입니다. 자, 맨 마지막 보면 A와 B가 독립이면 우리가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A와 B가 독립이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데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A가 B랑 독립이면 A 여집합과 B도 독립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A와 B 여집합도 독립이고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독립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요식입니다. 요식. PB는 B와 A와 같다. 요거를 활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관련된 개념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 건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요. 자, 그럼 사건 A 안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어요? 1, 2, 3, 6이죠.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대요. 그러면 B에는 짝수의 눈인 2, 4, 6이 들어가 있고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한대요. 그러면 C 안에는 1, 3, 5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라고 했고요. 자, 1번을 우리가 풀어볼 건데 우리가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PA와 B와 PA의 확률을 비교하는 겁니다. 두 개가 같으면 독립이죠.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면 독립인 겁니다. 자, PA와 B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PB분의 PA 교집합 B로 계산을 하고요. 자, 원소 개수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NB분의 NA 교집합 B. 자, A 교집합 B에는 원소가 뭐뭐 들어가 있을까요? 2랑 6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2개고요. B는 원소가 3개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PA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PA는요.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A라는 사건은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2로 계산이 되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2개의 확률값이 같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A와 B는 독립이다. 지금 B가 일어나는 거는 A가 일어나는 데에 어떤 확률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독립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2번과 3번도 계속 해볼 거고요. 자, B와 C를 알기 위해서 P, B바 C를 계산을 할 건데, 자, P, B바 C는 P 비교집합 C 나누기 PC고요. 자, PC는 NC, 비교집합 C는 C교집합 B. 자, 그러면 B와 C의 교집합 안에는 지금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135랑 246은 교집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NC는 3이니까 확률이 0이 나오죠. 자, 그러면 PB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B에는 원소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6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2분의 1로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B와 C는 종속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P, C바 A를 계산을 할 거고요. PA분의 PC 교집합 A입니다. 자, PA는요. 우리가 NA로 해서 4고요. PC 교집합 A는 우리가 지금 교집합이 보면 1하고 3이에요. 1하고 3. 1하고 3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5회 체크를 했네요. 자, 4분의 2죠. 원소가 2개니까.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이번엔 PC를 계산을 할 거고요. PC에는 3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지금 확률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와 A는 독립이다. 독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두 가지를 한번 구별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이 독립과 종속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이렇게 PA 교집합 B가 PA와 PB의 곱이라는 이 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B바 A랑 PB랑 같을 때 뭐라 그래요? 독립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하면요. PB 교집합 A 나누기 PA랑 PB랑 같은 거고요. PA 교집합 B는요. PA 곱하기 PB와 같다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이 성립할 때요. 이 식이 성립할 때 우리는 독립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자,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과 종속을 많이 구별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PA와 PB는 어떤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수로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종속이기 위해서는요. 종속이기 위해서는 이 식이 성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종속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A와 B가 독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방금 배운 식이 뭐예요? PA와 PB의 곱이 PA 교집합 B와 같다. 이게 방금 배운 식이에요. 지금 거기서 PA는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고 PA 합집합 B는 12분의 11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P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요 식을 알고 있죠. A 합집합 B는요. PA 플러스 B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PA 합집합 B는 문제에서 12분의 11이라고 줬고요. 자, PA는 2분의 1이라고 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PB를 구하는 건데 제가 이 구하는 PB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X고요.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인데 얘는 PA 곱하기 PB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때 PA는 2분의 1이고 PB는 X니까 이거를 다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 X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 X는 12분의 5고요. X를 우리는
6분의 5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B는 6분의 5라고 답을 내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독립시행의 확률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독립시행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독립시행이 뭐냐면 주사위나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경우와 같이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우리는 이거를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데 그 여러 번 던지는 행위가 그 여러 번 던지는 시행이 서로 독립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고요. 자,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5번 던져서요. 주사위를 5번 던져서 6의 약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한 상황이라고 할게요. 3번 나올 확률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우리가 6의 약수는 1, 2, 3, 6이기 때문에 한 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4, 즉 3분의 2입니다. 그죠? 자, 3분의 2인데 만약에 처음에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번 또 던집니다. 두 번째 던졌을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우리가 처음에 6의 약수가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던졌을 때 6의 약수 눈이 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확률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결과를 여러 번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확률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좀 배워볼 건데 매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P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예시에서 5번 던져서 3번 나온다 그랬는데 한 번 나올 확률이 3분의 2라 그랬죠. 이거를 P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P예요. 자, 이거를 N번 반복하는 거예요. N번 반복할 때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예시로 든 이 주사위를 5번 던져서 6의 약수 눈이 3번 나올 확률 구하는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5번을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이렇게 5번을 던지는데 6의 약수 눈이 3번 나오는 겁니다.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3분의 2가 몇 번 일어났어요? 3분의 2가 3번 일어났죠? 그러면 3분의 2를 세제곱해주면 되겠네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확률이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랑 5번째는 6의 약수눈이 나오면 안 되죠?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요것도 그럼 확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안 나온다고 확률을 계산해줘야 돼요. 자, 안 나올 확률은 뭐예요? 우리가 나올 확률이 3분의 2니까 안 나올 확률은 6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1-P로 계산을 하고요. 그 값은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3분의 1의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골라줘야 되냐면 제가 지금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네 번째, 5번째에 나올 수도 있죠. 우리는 뭘 골라줘야 되냐면 이 5번 중에 6의 약수가 나오는 3번이 몇 번째에 나오는지를 골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예요. 6의 약수가 나올 그 3개를 골라주는 건데 우리가 순서는 상관이 없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나온 거랑 두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나온 거랑 의미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조합을
이용해서 OC3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률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계산하면 OC3은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얘는 3의 5제곱분의 8이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시켜서 우리가 243분의 3의 5제곱은 243입니다. 80이라고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요. NCR에 P의 R제곱에 1-P의 n-R제곱이다 라고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일어날 확률은 P고요. 한 번 일어날 확률은 P고 그게 R번 일어납니다. R번 일어나는데 안 일어날 확률도 곱해줘야 돼요. 안 일어날 확률 1-P가 n-R번 일어나야 되고요. 그거를 골라주는 NCR까지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개념 예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오지선다 문제를 4문제를 모두 찍었대요. 자, 4문제를 찍었는데 3문제 이상 맞힐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4문제 중에 3문제 이상 맞힐 확률이니까요. 3문제 맞췄을 수도 있고요. 또는 4문제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률 구하고 이거 확률 구해서 2개를 더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지선다 문제니까 한 문제를 찍어서 맞출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보기가 5개인데 답은 하나니까 5분의 1이죠. 그래서 P가 5분의 1인 겁니다. 자, 그러면 3문제 맞췄을 확률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은 4문제 중에 3개 맞추니까요. 우리가 4C3이고요. 곱하기 맞출 확률 5분의 1의 3제곱. 그리고 못 맞출 확률 5분의 4가 몇 번 일어나요? 한 번 일어나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4문제 맞출 확률은요. 4문제 맞출 확률은 자, 4개 중에 4개예요. 뭐가요? 5분의 1이 4개죠. 한 문제 맞출 확률이 5분의 1인데 우리가 4문제를 맞추니까 5분의 1의 4제곱인 겁니다. 자, 그리고 못 맞출 확률 5분의 4의 0제곱. 한 번도 일어나지 않죠. 못 맞추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을 각각 계산을 좀 해주면요. 4C3은 4. 그리고 5의 4제곱분의 4고요. 계산하면 625분의 16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1 곱하기 5의 4제곱분의 1이고요. 결국 625분의 1이에요. 그래서 두 확률을 더해주면 625분의 17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률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서 끝났고요. 우리가 배웠던 독립과 종속에 관한 개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독립시행이라는 것도 조금 문제를 어렵게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고 N과 R과 P와 이 의미가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얘네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